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빠져나간 문장에 연결사, 지시사, 동사를 확인하고 정답을 고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서 오답 체크하는 것들이 몸에 배어 있으면 좀 덜티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생존 확률이 높을 수 있어. 자, 봐봐. 한편 반면에 일단 연결사가 보이지. 자, if가 나왔고 그럼 얘를 우리는 뭐? 대조사례라고 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두 번째 이해화 문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반면에 유기체가 여기 재밌는 거 보여? 응? 이때 다이. 선생님 왜 여기에 주목을 할까? 다이는 일반적으로 자동사로 많이 써. 죽다야. 근데 이런 식으로 다이랑 데스가 나오면 얘를 우리가 동종 목적어라고 해. 이때는 지금 타동사로 사용한 거야. 오케이? 응? 이런 경우로 우리는 이 데스를 동종 목적어, 즉 다이의 명사꼴이 그대로 온 거야. 응? 만약에 그 유기체가 자연스러운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또 부사절이 또 있어. 비록 그 유기체가 갖고 있는 몸의 부드러운 부분들은 거의 틀림없이 right away 썩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니들이야. 선생님 이거 별표 4개 친 이유가 니들을 쓴 경우는 드물어. 선생님 이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 자, both, either, neither. 일반적으로 리더리 부정의 반복일 때는 많이 나왔지만 얘네들이 전부 다 뭐 두 개를 지칭할 때 얘는 전체를 긍정하는 거고 둘 중에 하나고 리더를 뭐야? 둘 다 부정할 때 써. 응? 자, 그러면 이 리더 양자 부정을 쓰는 이 리더를 낸 경우는 으로 위치나 순서를 묻는 문제는 굉장히 드물어. 출제 기법이 참신하다는 거야. 왜냐면 일반적으로 all이나 every나 each는 3개 이상일 때만 써. 여기에 각각을 쓸 때도 each를 써야 돼. 반면에 여기에는 3개 이상을 부정할 때 none을 쓰게 돼 있어.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얘가 지시사 역할을 하는 거야. 두 껍질 다 데미지 손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야. 그럼 껍질 2개가 앞에 있어야 돼. 리더는 2개를 나타내는 양자 부정을 나타낼 때 써. 오케이? 요거를 출제 기법으로 쓴 거는 굉장히 드문 사례라는 거야. 니들이 부정의 반복일 때의 출제 기법은 많이 썼어. 근데 니들이 양자 부정일 때는 출제 기법상 굉장히 드문 출제 기법이라는 거야. 자, to become a fossil. 자, 화석이 된다는 것은 아주 길고 이때 involved 뭐야? 여러 가지 것들이 혼재되어 있고 섞여 있는 그러한 과정이야. 그리고 unlikely outcome.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야. The vast majority of individual. 이때 individual은 개체야. 대부분의 개체들 사이에서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 글의 소재는 뭐야? 화석이 되기 위한 필요한 전제 조건에 관한 글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서 곧장 나오지. organism, 어떤 하나의 생명체가 이때 for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봐야 돼. end of ing고 as인데 이게 재밌더라고. 뭐냐면 자,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야. end of ing, 마침내 뭐뭐하다 wind of ing야. 마침내 뭐뭐하다 중요수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런 식으로 동명사가 아니면 end of with 다음에 마침내 뭐뭐하다 명사일 땐 with를 많이 써. 근데 여기는 지금 뭐야? 신분이나 직업, 자격을 나타내는 as를 쓴 거야. 응? 이렇게 파생형들을 만들어내서 표현을 만들어낸 거지. 응? 얘네들이 다 마침내 뭐뭐하다야.
as는 흔히 보는 표현은 아니야. with까지는 그래도. 자, 그래서 어떤 하나의 유기체나 생명체가 화석으로 인생을 마무리 지으려면 약간 여기는 마침내 화석이 되기 위한 가장 명백한 필요 조건, 요구 조건은 그것이 반드시 요게 조업법이야. EN. 자, 명사나 형용사 앞뒤에 저런 건 절대 시험장에서 밑에 별표 표시 안 해줘. 조업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교과서를 거의 공부하지 않지만 일부 교과서에서는 이런 조업법을 설명해 준다고. 그럼 얘가 뭐뭐 하게끔 만들다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enrich. 그럼 풍부하게끔 만들다가 되는 거고, weaken. 그럼 얘가 뭐야? 약화시키다야. 그러니까 여기 intomb이 되면 무덤에 들어가게끔 만들다야. 자, 그래서 어떤 하나의 유기체 생명체가 화석이 되는 것을 마침내 시작하려면, 화석이 되는 운명으로 마무리하게 되려면 가장 명백히 요구된 요구 조건은 그 생명체가 반드시 바위 속에 무덤으로 들어가야 돼. 바위 안에 무덤을 만들어내야 돼. 대체로는 그것이 뭐야? 인간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매장이야. 우리 신석기 시대나 뭐 그런 거나 그 고려 신라 백제 시대의 묘지를 보면 실제로 이렇게 돌 속에 무덤을 만들어 버려. 자, 매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돼. 이게 이제 필요 전제 조건이지. 아직 리더십을 받을 만한 내용들 없어. There are many chances. 이때 chance가 가능성이야.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존재하는데 this happening,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거야. prevent A 플란 B 구조를 쓰지 않았어. 그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들이 존재한다고 했어. 그럼 이 문장은 뭐야? 화석이 안 될 가능성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야. 그치? 만약에 연체동물이 우리가 찾고 있던 껍질 2개가 나왔어. 2개의 껍질을 갖고 있는 연체동물이 불행하게도 to be killed, predator, 포식자에게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그럴 경우 그 연체동물들의 부드러운 육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먹히게 될 거야. 자, 정관사 더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안 된다는 걸 표시해 둔 거야. 그리고 그 포식자들은 아마도 적어도 그러한 딱딱한 껍질 중에 하나는 깨트려야 돼. 뭐 하기 위해서? 속살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래서 unlikely. 2개의 껍질들이 survive, 살아남고 intact. 이게 이제 추가 보호야. 전혀 그 포식자가 손을 대지 않고 살아남는 것들의 가능성은 거의 없게 돼. 그럼 이거는 포식자에 의해서 어떤 연체동물이 잡아먹히는 이 광경은 이게 화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사례야? 없는 것의 부정적 사례야. 설령 이때 두가 대동사야.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뭐를? 2개의 껍질이 2개의 껍질이 살아남고 그대로 손이 닿지 않는 경우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2개의 껍질이 아마도 separate, 따로따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온전한 형태의 화석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여기까지 한 거야. 계속 어떤 기법을 썼나 봐. 꽤 문법적인 것을 정교하게 이용한 적절한 위치 고르는 문제야. 시험장에서 문법 문제도 아닌데 두가 대동사란 것까지 누가 신경 쓰면서 독해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설령 2개의 껍질이 온전한 상태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 2개의 껍질이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지 않다는 거야.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형태의 화석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 껍질들은 갑자기 그런데 함께 붙어 있어. 어떤 연결고리. 자,
섬유질을 갖고 있는 어떤 세포 조직에 의한 어떤 연결고리에서,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런 거야. 이 연결고리라는 것은 자, 연체동물을 얘기하는 것보다 조개류를 얘기하는 게 편해. 조개 같은 경우 껍질 사이에 뭐가 있어? 어떤 그 껍질을 연결해주는 섬유 조직이 있다고. 우리는 그것을 뜯어내서 먹는 거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그러니까 섬유질에 있는 어떤 세포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연결고리에서 그 껍질들이 연결되어져 있는다라고 했어. 그러면 자, 5번이 답인가 한번 보는 거야. 반면에 그 생명체가 포식동물에 잡혀먹는 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대조사례지. 성립되지. 비록 신체 부위의 부드러운 부분들은 거의 틀림없이 썩어 들어가겠지만 껍질 2개, 연체동물이 갖고 있는 2개의 껍질은 손상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게다가 2개의 껍질들이 섬유질에 의한 어떤 연결고리에 의해서 단단히 연결되어 있게 돼.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구문 독해를 열심히 낸 거야. 이 부분 보여? 얘가 지금 이 티슈를 설명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기억나? 부정구문할 때 선생님이 보통 얘기하는데 거의 오랜만 진짜 드물게 나오는 용법이야.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온다면 그는 거짓말할 가능성 중에 맨 마지막 사람이다. 이때 라스트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한다? 결코 뭐뭐가 아니다라고 부정구문을 취급해야 돼. 그러면 그 껍질은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세포 조직에 의해서 연결고리에 한 단단히 뭉쳐 있고 그 부위는 아마 썩어 들어갈 부분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부분, 결코 썩지 않을 부분이 될 거야. 그 결과 충분히 이때 reasonable, 상당한, 선생님이 아까도 이 chance를 뭐라고 했어? 다 가능성이라고 했지.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2개의 껍질이 온전하게 붙어있는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언제? 그것들이 아까 얘기한 암석이나 어디에 매장되어질 때, 파묻히는 그러한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온전한 형태를 띌 가능성이 있다. 자, 일단 연결사 모델을 쓰면서 뭐를 썼어? 대조사례의 기법을 썼고, 또 하나 진짜 드물고 거의 선생님 처음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정의 반복의 니들이 아니야. 양자 부정의 니들을 통해서 앞에 있는 걸 찾아내게끔 만든 거야. 거기다가 구문적으로 누구를 썼어? 라스트. 요 라스트를 빈칸 넣기 같은 데 내면 거의 쥐약이야. 더 중요한 거 which 요 부분이 왜 구문 독해냐면 선생님이 아주 낮은 수준 437 1.0이나 3.0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랑 벨롱투가 똑같아. 뭐뭇에 속하다야. 그 세포 2개의 딱딱한 껍질을 연결시키고 있는 그 섬유로 만든 어떤 세포 조직의 연결고리는 아마도 썩을 가능성이 있는 맨 마지막, 결코 썩지 않을 것에 속한다야. 이 비어몽수고도 알고 있는 애들, 심지어 알고 있는 선생들도 거의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시험 문제 기법이었다고 봐.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수특 영독 푸는 거야. 사실 수특 영독에서 국강에서 그렇게 어려운 거 많지 않거든. 그렇지만 얘는 얻을 게 많다는 거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케이?